월요일 모닝엔터는 이분과 시작합니다. 불라 불라 변상욱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상욱 기자입니다. 요즘에 변상욱의 불라불라 인기가 엄청납니다. 네. 오윤혜 씨와 합을 맞춘 소감 한번 해주세요. 오윤혜 씨와 합을 맞췄다는 건 약간의 어폐가 있고 네네. 그냥 오윤혜 씨한테 당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제가 네네. 부끄럼도 많이 타고 숫기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되게 가리는 아주 소심한 스타일이거든요. 부끄러운 말 잘 못하고 또 피부가 얇아갖고 빨개지는데 손가락까지 빨개지거든요. 좀만 뭐 일이 있으면. 근데 오윤혜 씨가 계속 19금과 25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얼굴 빨개지고 성호를 긋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오히려 즐기셨나 봐요. 즐긴 표정인데? 아니, 모두가 그래요. 남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관음증 사회에서 이 사회가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하여튼 보는 사람은 굉장히 즐거웠던 방송. 네. 오늘 저희는 그 통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접속해주신 동시 접속자 분들도 혹시 변상욱 기자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읽어보고 또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라도 잘 답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정말 완전 정복을 한번 해보자. 오늘 1시간 동안의 콘텐츠로.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면은 일단 통일교의 기본 교리죠. 이게 어떤 종교인지 이제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어렵습니다만은 통일교는 전 세계 이 지구촌을 하나의 국가 체제로 묶어서 통일교 아래 두고 통일교의 원리를 따라서 국가들을 지배하고 국가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 각 나라의 국민들을 지배하는 이렇게 된 어떤 통일교 정점을 이제 맨 상층부에서 쫙 퍼져 내려가는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 천주평화통일국이라고 불러요. 통일교에서 하는 그것을 천일국이라고 흔히 이제 줄여서 부르죠. 통일교가 정점이 되고 모든 나라가 통일교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엔이라고 한 협의체가 있는데 지금은 유엔이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협의체지만 통일교가 보기에는 유엔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그 유엔이 종교적인 지배와 권위를 갖고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 왕들을 지배하는 이런 이제 천주평화통일국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각 나라 사람들을 갖다 서로 종교가 다르고 국가 간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뭔가 다 신념들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아무리 그 통일교라고 그래도 그걸 통일시키지라고 할 때 그런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마구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특히 원수진 나라들끼리 결혼을 많이 시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아주 나이브하면서도 꽤나 설득력 있는 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보니까 전 세계를 잇는 평화 고속도로를 설치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교에서 주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따가 나올 이야기, 뭐 해저 터널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이제 기본 제일 기초적인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은 지금 이 교주가 문선명이고 또 한학자 총재까지 해서 참 부모를 섬기는 그렇죠. 네, 그런 종교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사실 저도 문선명 총재한테 물어보고 싶은 문제였으나 어떤 종교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연구자들은 그걸 환상을 봤다고 하겠지만 본인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지구를 다시 구원하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럼 예수가 다시 올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이걸 이제 흔히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시대 구분의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성탄절이 이제 그걸 기리는 날이죠. 네. 예수 태어나기 전과 예수 태어난 후를 우리는 대개 나누죠. 기원 그렇죠. 후. Before Christ and Domini 이렇게. 그 BC AD로 이제 나누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파생돼 나간 다른 종교들은 이걸 나눠요 다시. 예수 전, 예수 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뒤 예수가 그리고 다시 올 건데 네. 다시 오기 전까지의 중간기. 요거는 이제 내가 책임진다. 아. 대개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데 시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단과 사이비의 징표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자리에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려니까 그 시대를 따로 구분해서 꺼내놓는 거죠. 그래서 문선명, 이만희, 뭐 JMS의 정명석 다 똑같은 특징을 보입니다만은 문선명 총재는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묘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는 왜 실패했을까를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참 가정을 꾸리고 가족 단위로 하는 뭔가를 세상을 다 그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세상이. 네, 네. 그런데 예수는 독신이었던 거죠. 그쵸. 결혼에 실패한 것이 예수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결혼에 실패. 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완전체로서의 한 인간은 가족의 모습에서 꾸려질 수 있는데 예수가 거기에서 미쳐 간파를 못했는지 아니면 결혼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굳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던지. 근데 아무튼 문선명은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신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는 예수처럼 신의 아들은 아니니까 네. 뭔가 지구를 다스리려면 가정을 제대로 꾸려야겠다. 아. 이게 이제 참 가정, 하늘 어머니, 하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아버지, 참 아버지, 참 어머니. 그래서 네. 여성을 구하러 다녀요. 여성을요? 예, 자기 짝이 될 만한 여성을. 아. 그래서 당시 1920년대, 1930년대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이 더 된 네. 그 당시에도 나름의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반도에.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예. 하나님은 양성일까? 뭐 아.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막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은 지식을 가지고 막 세상을 해석해 보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세주 예수를 다시 낳아버리면 되지. 마리아도 낳았다는데 나도 낳지 뭐. 당시의 페미니스트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한반도의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2등 시민도 아닌 뭔가 핍박받고 대우를 못 받는 기층 민중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의 한은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부인파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하나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문선명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아주 나이 어린 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의 부인을 삼는데 그게 지금의 하나자 총체. 네, 하나자 총체. 그래서 참 가정연합이 공식 명칭인 이유가 네. 바로 그런 이유가 된다. 아, 그런 또 뿌리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결혼을 열심히 시키고. 예, 열심히 시키고 가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구촌을 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배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현안으로 네. 좀 건너뛰어서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제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예. 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씨가 그 정치권에 노비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왜 하필 한일 해저 터널인지, 예. 아까 이제 좀 처음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요. 전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이제 묶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에는 마을들이 있어야 되고 네. 마을들이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그 길을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평화통일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도 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남방으로 또 가야 되고 또 하나의 길은 중국 쪽으로 가는 듯하다 러시아를 거쳐서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끝까지 가는. 그다음에 길다. 또 하나는 올라가다가 오른쪽 러시아로 가서 시베리아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서 러시아의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른쪽 끝이죠. 네. 오른쪽 끝에서 얼어붙은 베링해를 지나가지고 와. 알래스카로 가서 알래스카에서 미주 대륙을 관통해 내려가서 남아메리카 끝까지 가는 아휴, 이 맙소사. 기본 철도 또는 기본 고속도로 구상이 평화 고속철, 평화 도로, 평화 하이웨이 구상인 거죠. 와, 이건 문선명 총재의 구상이에요. 와, 예. 근데 이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뭐 앉아서 생각하는데 저는 달나라까지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앉아서 생각만 하면 되는데 뭐. 근데 또 하나는 어떤 통일교회에서는 엄청난 아이디어, 세상을 꿰뚫어보는 아이디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유럽은 유럽대로 그다음에 러시아나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의 꿈이 있었어요. 영국은 도보 해협을 밑바닥을 뚫어가지고 길을 내는 거죠. 그게 지금 영불 고속도로잖아요. 네.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네, 지금 네. 결국 실현이 됐어요. 네, 있죠. 또 하나는 러시아 끝에서 알래스카 끝을 이으면 예전엔 더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지금도 얼으면 자동차로 걸어갈 때 건널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요? 예, 그 지반이 얕으면서도 단단하게 하나의 그걸 갖다 우리는 이렇게 지진할 때 판을 배우잖아요. 네. 뭐 무슨 판 하나의 판이에요. 어.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는 거대한 하나의 땅덩어리가 밑에 받치고 있어서 단단하게 도로를 놓기 좋거든요. 네, 네. 거기다 다리를 놔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어찌됐건 그런 꿈들이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아마 문선명 총재도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통일교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바다 밑으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깔아서 네. 글로 뭐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철도도 지나가면 딱 좋지 않나.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은 문선명 총재가 1981년이죠. 네. 처음으로 선언하면서 네. 통일교회 이제 위대한 세계 평화 통일 사업은 한일 해저 터널로부터 시작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 터널이냐면 간단하게 마지막 한마디만 붙이면 네. 고속도로는 나라마다 다 있어요. 철도도 있고 통일교가 할 일은 끊어진 데만 살짝 이어가지고 통일교가 완성시켰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끊어진 데만 생각하면 돼요. 끊어진 데만. 그러니까 한일 해저 터널로 한국과 일본 사이를 이으면 되는 거고 북한만 어떻게든 설득해서 북한을 지나가는 철도만 놓으면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가 쉽게 이어지는 거고. 네, 네. 끊어진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백길도 있고 하늘길도 있고 지금 이어질 수 있는 교통수단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터널을 뚫어야 되는지 믿음이 그걸 부족한. 오늘 저는 네 믿음이 부족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은 박사가 생각한 그게 모든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네. 사실 요거를 50년 전으로 되돌리면 그때는 항공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엄청나게 비싼 것이고 귀하신 분들만 잠깐 타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람과 화물이 마구 날아다닐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네. 문선명 총재도 거기쯤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건데 네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누군가가 중국 베이징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돼. 그러면 일본을 갖다가 관통해서 차를 또는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한일 해저 터널로 해서 부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서울, 평양, 신의주로 해서 베이징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홋카이도 공항에서 그냥 바로 그냥 휙 몇 날아가면 시간이면 가는데. 그렇죠. 한 몇 시간일까? 3시간 힘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통일교는 아직도
돌아가신 문선명 총재의 유지를 받든다는 의미에서 계속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신도들한테 이걸 계속 주장하면서 헌금을 받아왔으니까 자, 없던 걸로 합시다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이런 구상이 문선명 사후에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예. 같은데 계속 뭐 한학자 총재가 2018년 일본 선교 60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한일 해저 터널을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 만들고 뭐 예. 이런 이제 표현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문선명 총재에게 꽂혀 있는 그 생각, 어머니 아버지가 리드해 나가는 참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이게 이제 기본 모토잖아요. 그 생각대로 한학사 총재도 보면은 나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또는 문선명 총재도 한국과 일본은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의 연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왜 부부 사이야?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데 한국만 해도 일본과 부부라고 하는 게 그럼 언제부터 부부인데?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한국만 해도 한반도에 통일되기 전에 신라와 백제 고구려는 서로 다른 나라예요. 말도 잘 안 통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본래 부부나라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머릿속에 있는 단순화된 뭔가 이렇게 신화들이 엉키고 엉켜가지고 네.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게 통일교의 가장 숙제였어요. 예.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돼서 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그래야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고 그 힘으로 전 세계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연결해서 네. 세상을 갖다가 통일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나라 정부가 일단 만나서 악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안 되죠.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통일교는 니들이 조상이 잘못된 죄를 지었다. 왜 한국에 쳐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몹쓸 짓을 엄청나게 저질렀냐. 그거를 풀지 않으면 너희들은 개인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도저히 회복되지 못한다. 뭔가 죄책감을. 한국과 일본의 그 묵은 원을 풀어야 된다. 해원이라고 그러죠. 해원. 해원. 예. 원망, 원한 이걸 관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원이라고 하는데 그 해원을 위해서 통일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김에 헌금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조금 이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마음이 급한데 잘 진척이 안 되니 그럴 때는 조금 비싸게 돈을 써라. 그게 영감상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게 해원, 한을 풀어주는 도자기라든가 무슨 이렇게 금붙이라든가 네, 네. 쉽게 얘기하면 굿즈죠. 그걸 사면서 사면 효과가 뛰어나다. 너의 일본인 조상들이 지은 죄도 빨리 풀리고 너의 잘못도 풀리고 그러면 너의 집안이 편안해지고 한일 관계도 빨리 풀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특히 여성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국에 와서 자원봉사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 원을 풀기 위해서 자기네는 해야만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서울 곳곳에 네.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닐 때 보면 그래요? 통일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의 기본 바탕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그 원대한 구상에 따르면 그 한일 해저 터널은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아직 그것도 그 수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교에서는 뭐 일본 쪽에 그 땅도 사고 해저 터널 뚫으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에 있어서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대한 전 세계를 연결하는 평화 고속망의 시발점, 단계. 첫 단계죠. 지금 땅을 샀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실제로 터널을 갖다 만들려고 땅을 사놓은 게 아니고 네. 터널이 얼마나 가능할까에 대한 시추 단계, 탐사, 지질 탐사 단계에서 땅을 확보해서 땅을 파본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흔히 말하는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이 이어질 그 장소긴 하죠. 네.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막 터널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차가 다닐 터널을 뚫은 게 아니고 지질 탐사 터널을 갖다 뚫어가지고서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또 이 헌금이 모든 게 다 와, 헌금이랑 뭔가가 연결되네요. 대단하다. 헌금이 그래야 많이 거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헌금이라고 표현하지만 통일교에서는 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평화 고속도로나 평화 철도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네. 예, 이걸 이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통일교 사람들이 왜 저러나를 이제 아실 수 있는 자기네 종교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예, 그게 정체성이고 그게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종교 사회학적인 또는 저널리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뭐 자기네 교단의 결속, 종교의 결속과 헌금 수익과 어떤 신도들에 대한 어떤 헌신적인 충성을 끌어내는 방법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헌금 때문에 지금 통일교가 돈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전에 뭐 사업도 하고 교육 그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생겨난 기독교를 흉내낸 이단 종교 또는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이게 자생적인 생존 공동체로 발전해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조그만하게 농장을 일구면서 자기들끼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낸다거나 네. 뭐 굴을 파고 거기다가 뭐 신령님을 모시고 거기서 맨날 빈다거나 네.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소수 컬트 내지는 신흥 종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조그마한 마을 정도.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신앙촌, 거대한 마을을 구성한 네. 케이스가 있고 신천지처럼 마을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을 뭔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물건 파는 조직. 아, 네, 다단계. 다단계처럼 쫙 점조직 내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구성해서 노동력과 나름대로 헌금을 이제 갈취하는 네. 스타일도 있고 네. 통일교는 그것보다는 기업군으로 발전한 거예요. 비즈니스 기업군으로 먼저 발전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가로막으면서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이단성이 많다라고 해서 거부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국으로 역진출한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 엄청난 기업군을 이제 형성했어요. 네. 그래서 통일교는 비즈니스 그룹이란 말이죠. 네, 그런 차이점 때문에 통일교는 세계를 갖다 넓게 보면서 고속도로나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건 일반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구상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 지점인 것 네. 같아요. 그런 점에서 통일교의 정체성은 첫째는 세계 평화 통일, 그 위에 통일교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루는데 가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네. 거고, 거기에 이제 기반을 해서 사업들도 항상 네. 평화 통일과 그다음에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가족으로 묶는 문제와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마을을 잇는 도로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까지 같이 엉켜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기자님 보시기에 네. 이 한일 해저 터널 사업 이거 가능합니까?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차라리 제일 쉬운 거는 베링 해협 쪽이 더 쉬워요. 그래요. 예, 러시아하고 미국이 사이만 좋고 서로를 갖다 신뢰만 한다면 그게 어렵지 않나요? 거기는 거리도 되게 짧아요. 아, 네. 가깝고 그 얼어붙으면 진짜 뛰어서 건널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가까웠고 나름대로 기후가 일정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건너 보이 알래스카에서 그 얼음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뭐 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그럴 필요가 있나 비행기 타고 건너가든지. 근데 한일 해저 터널도 불가능할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면.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없죠. 특히 한국은 의미가 없어요. 일본은
그렇게 해서 뚫어서 한국 한반도로 진출을 하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느낌도 왠지 이렇게 국뽕도 살아나고 일본으로서는. 일본으로서는 북한만 열린다면 중국, 러시아로 바로 이어지니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될 뻔하다가 잘 안 된 이유가 뭐 일본 좋은 일을 우리가 뭘 일본 좋은 일이라고 일본 좋은 일을 생각할 수 뭐 있죠. 예. 우리는 일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일본도 그게 또 문제가 다른 것이 그걸 뚫을까? 근데 러시아하고 사이만 뭐 돈독해지거나 묵은 원한만 풀면 네. 바로 그냥 일본에서 건너갈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이 복잡한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한일 해저 터널도 뭐 몇십 조 또는 뭐 100조가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통일교가 그런 돈은 없어요. 그 정도 돈은 없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데 1년에 3천억에서 4천억 사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7천억, 8천억 얘기도 하지만 야, 대충 들어오는 거 보면 헌금이. 뭐 3천 몇백억 정도. 근데 100조씩 팍팍 꺼내갖고 고속도로, 그것도 고속도로를 전 세계 고속도로 아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뚫는데 다 쓸 못 수는 없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평화 고속도로, 평화 철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만한 돈은. 그러니까 각 정부에 로비를 하는 거예요. 네. 빨리 하시라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시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겠다. 여기서 예를 들면 나오네. 북한을 설득한다든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많이 아니까 그 사람들 맨날 돈 주면서 평화 서밋에 부르고 뭐 정치 자금도 대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결이 잘 안 되면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런 거는 풀어줄 테니까 빨리 좀 해다오. 각 나라마다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대충 이어지면 우리가 했노라고 하면 되는 거고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각 나라가 몇 개나 되냐면 네. 한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뭐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 근데 아프리카는 뭐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나라들이. 네. 사실 몇 나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뻥은 엄청 쳤지만 예, 사실 된 게 없어요. 그래서 통일교 내부에서 자기네들 종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행사교라고 불러요. 큰 행사에 갖고 행사교. 포문 잡는데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이번에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만 해도 사실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한테 겨우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돈 줬다고 하는 명품 건데 주고. 예, 그거 외에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언론에 막 엄청난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통일교의 정체성이 뭔지, 그다음에 통일교의 현실적 정체성이 뭔지, 네. 행사교, 네. 선언과 멋진 국제 행사와 홍보와 홍보를 통해서 성도들을 결속해서 헌금을 갖다가 또 거두는 거와 이 실제로 보면 딱 그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통일교 누구하고 만났대. 그러면 네. 한편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뭐 또 가갖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표 좀 얻으려고 했겠구만. 또는 가서 뭐 연설 한마디 하면 또 돈도 주고 하니까 또 열심히 찾아갔겠구만. 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쭉 지켜보셔야지 누구하고 만났대 한학자 총재하고 뭐 통화를 했대 하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뭐야 그 통일교도였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정치적인 어떤 끈앞풀이 어쩌면 있는 거야 뭐 이런 건 아니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가 암살 당한 것도 뭐 그 통일교 무슨 행사의 축전인가 뭐 그거 보냈다고 해서 뭐 가깝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암살 당한 것 같던데 맞나요? 그런 아베 신조의 그 윗대 일본은 정치가 세습되니까요. 그 윗대에서 자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꾸렸단 말이죠. 일본이 전쟁에 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파들이 모여가지고 자민당을 꾸렸어요. 네. 근데 자민당의 가장 큰 적이 누구였냐면 일본 공산당이었다. 네. 일본 공산당을 제압하려니까 뭔가 힘이 필요한데 전쟁에서 쫄딱 망하고 아직은 정치적인 어떤 결속력을 자기네가 안 갖고 있으니까 뭔가 필요한 것들은 다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일 필요했던 게 종교의 힘이에요. 충성도가 좋고 결속력도 있고 돈도 잘 주시고. 네, 그래서 붙잡은 것이 통일교. 통일교는 더군다나 반공과
이 승공이라고 하죠. 공산주의를 이기자. 네. 반공 승공 논리에 강했으니까 통일교를 당연히 붙잡았고 생장의 집,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남묘호랑객교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쪽의 한 부류 뭐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거든요. 종교를. 그중에서 생장의 집은 일찍 혐오를 느끼고 떠났습니다만은 통일교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 대를 이어가면서 자민당하고 공산당을 누르는 통일교의 힘하고는 결탁이 돼 있는 거죠. 네. 결탁이라고 하면 결속이 돼 있는 거죠. 정치적 목적에서.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석하고 당연히 손을 잡고 또 선거 때가 되면 뭐랄까 이걸 큰 선거에서는 네. 조금 어렵지만 네. 어떤 지역구에 통일교가 많이 모여 살면 그 지역구에 자민당 의원이 당선되는 건 좀 쉽단 말이죠. 아, 예, 예.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사람들을 추천하고 통일교를 힘을 빌어가지고 당선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했는데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많은 통일교도들은 다른 한편에서는 도자기 사서 묵은 원한을 풀어야 되고 한국과의 원한을 풀어야 되고 헌금 내서 교회 지어야 되고 통일교회 하다 보니까 돈을 계속 갖다 바치니까 그 아들, 딸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거덜났다라는 네. 생각을 하니까 결국 뭐 네. 총격 사건까지 벌어진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도자기 사느라고 어머니가 너무 돈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아니 이 시점에서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지금 뭐 뉴스 보도된 데 따르면은 이거 뭐 주장일 뿐이지만 윤영호 씨의 네. 그 여야를 할 것 없이 막 다 문어발 식으로 이렇게 로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해저 터널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를 막 잇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러시아 이쪽으로 가려면 철도를 뚫으려면 일단 북한부터 뭔가 소통이 되고 네.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지지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물론 승공, 반공 이런 이념이 있어서 뭐 그것도 근데 어려울 이제 수 승공, 있지만. 반공, 공산주의를 이기자고 했지만 문선명 총재는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펼쳤어요. 네. 이제 그게 평화자동차라고 하는 유럽에서 낡은 자동차를 수입해다가 네. 잘라가지고 이제 배에다 싣고 와서 붙여가지고 북한에 자동차를 만드는. 그래서 그게 평화자동차 사업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나도 북한 출신이다. 나도 일본에서 독립운동하다 일본 감옥에도 갇혔지. 남쪽에서는 내가 뭐 좌파라고 그러면서 나를 또 감옥에 가뒀지. 네. 미국에서도 감옥에 갇혔지. 문선명 총재의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북한 감옥, 일본 감옥, 한국 감옥, 미국 감옥을 다 가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 무슨 감옥 탐방도 근데 아니고. 근데 이걸 핑계를 대다 보면 네. 일본 감옥에 갔던 건 조국 해방 운동을 했기 때문이고 네. 한국 감옥은 자기가 나름대로 소신껏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미국에서는 자기가 괜히 공산주의하고 친하다고 간첩으로 몰렸다고 이제 이렇게 내세우면 된단 말이죠. 네. 실제로는 뭐 탈세라든가 횡령 뭐 이런 거지만 세상. 이제 본 각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하고 형님 9사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통 크게 그래갖고 통일교가 북한의 각종 제조업을 일으키고 네. 자동차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해외 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자기네들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돈독한 관계가 됐으니까 통일교는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예. 북한을 어차피 지나가는 철도를 놔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놓든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됐다. 그래서 승공 반공을 한쪽으로 한 다음에 네. 한쪽으로는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죠. 이게 왜 가능하냐? 국적이 미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예. 네네. 국적이 한국 사람이 어디 가갖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갖고 악수하면 그쵸, 형님 맞아요. 동생하고 그러면 뭐 바로.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상당수. 지금도 그 문선명 총재를 이어받은 게 한학자 총재고 한학자 총재를 이어받은 2명의 손주가 있는데 네. 그 며느리도 있고 미국 국적일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국적은 또 다. 국적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이중 국적을 갖고 있을지 미국 국적만 갖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미국 국적은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사업이 가능했던 거고. 네, 그렇군요. 근데 통일교는 이제 두 개의 체제로 보시면 하나는 협회라는 게 있고요. 네. 하나는 본부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됩니다. 본부라고 부를 때는 상징적인 어떤 파워를 이제 지위를 얘기하는 거고 협회는 그 실무를 실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이제 예를 들면 본부에 본부장들이 있고 한국 협회장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이런 식이죠. 일본도 그런 식으로 본부 협회 이렇게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회장과 협회장이 있는 셈이죠. 근데 윤영호의 특징은 통일교에서 제일 큰 4개의 직위를 다 한꺼번에 가진 거예요. 한꺼번에요? 네, 3개 그게 본부장. 가능했군요. 한국 협회장.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 그래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이네요. 그 젊은 나이에 나이 드신 한학자 총재를 옆에 보필한다는 핑계로 그분의 귀와 눈을 대충 가려가면서 자기가 다 해먹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부인인데 네, 네. 부인이 그 본부의 재정국장이에요. 둘이 그러면 그러면 남편이 세계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계획을 짜면 부인이 지출결의서를 끊어요. 이거 다 부인이 해먹을 수 있는 거 지출결의서를 아니에요? 끊어서 돈을 빼서 주면 남편이 다시 받아가지고 네. 사업하러 나가는 거죠. 우와. 이게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한학자 총재의 눈을 귀를 가렸고 자기네들이 부부간에 이것저것 협조해 가면서 돈을 빼내 가지고 틀림없이 횡령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윤영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드디어 자리를 뜨게 되죠. 약간 내친 것 같은 내치죠. 느낌이에요. 예, 내친 것 같은. 그게 어디 대목에 나올 겁니다. 네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저는 그동안의 모든 것을 폭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되게 중요한 예. 녹취 녹취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거죠. 예, 그거 저희 이제 광고한 다음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광고,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옆집 가지 마세요. 네, 바로 이 중요한. 절묘하게 끝내. 네, 절묘하게. 자, 저희 동키크림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빛나는 자신감, 디어오늘 동키크림. 이런 분들은 디어오늘 동키크림 구매하지 마세요. 세수 후에 당김 전혀 없으신 분 구매하실 필요 없죠. 주름 걱정 없으신 분 구매하지 마십시오.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자국 없으신 분 필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해동하지 않는다면 꼭 한번 발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어오늘의 이유 있는 자신감 별점 약 4.9 리뷰 3,500개 돌파 주름 미백 기능성 인증 완료된 화장품이고요.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고 불릴 만큼 귀한 동키 밀크를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해서 듬뿍 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디어오늘 크림 어떠세요? 지금 크림 3개 세트 52% 할인으로 한 개당 18,720원. 아우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죠.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동키크림 문자 주시면 한번 써보시고 바르고 광채가 나지 않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지금 뭐 해나라님도 동키크림 좋아요 하셨고요. 저도 제 돈 재산 해가지고 쓰고 있는 크림입니다. 더보기 정보는 이제 디어오늘 동키크림 010-6380-4733 할인 링크 저희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동키크림. 많이 들었네. 광고에 윤기가 자르르. 맞아요. 얘기를 이어가고 네. 본부장이라고 하는 체제와 협회장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원화돼 있어야 되는데 네. 윤영호라는 인물은 이걸 다 쓸어서 갖고 있을 정도로 힘이 셌고 권력의 부인이 핵심. 세계본부의 재정국장이에요. 본부가 그러면 뭐 세계본부가 있을 건가? 아니면 통일교의 모든 사업은 세계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보셨잖아요. 다 네, 글로벌한 네, 사업이기 네. 때문에 세계본부가 사실은 예산을 갖다 다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재정국장이 부인이고 남편이 본부장이니까 네. 본부장이 지출 계획 세우고 부인이 지출 결의서 끊고 돈은 가족한테 들어갔는데 그게 아무 사고 없이 다 사업에 쓰였겠느냐. 그래서 그러기가 통일교는 힘들죠. 선교에 쓰게 돼 있는 항목의 예산을 별도로 따로 자기의 영욕, 야욕과 자기의 어떤 부의 축적을 위해서 횡령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두고 윤영호를 내치죠. 윤영호 씨가 피를 토하면서 쓴 네. 제가 선교 본부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는데요. 검찰 조사할 때 가서 다 진술을 하겠습니다. 제가 9년간 가진 자료 다 터뜨릴 건데 네.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저를 버리면
제가 이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아, 칼을 갈았어, 지금. 지금 이제 저 녹취록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9년간 가진 자료 다 터뜨릴 건데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아, 지금 읽어주신 그 부분인데, 그 전에 그 이미지 띄워주시면 어머님 모신 지 9년이다. 어머님이 이제 짐바브웨 대선 자금 지원했고 세네갈 대선 자금도 지원했고 그런 거 다 불법이다. 이거 불법인데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했더니 국가복귀 여기서 나옵니다. 국가복귀를 놓고 하라고 하셨고 나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 시킨 대로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되게 통일교는 종교적인 어휘를 많이 쓰는데 한자말을 많이 쓰는 데다가 일본식 한자말이 많아가지고 네. 좀 복잡한데 복귀라고 하는 건 그냥 비즈니스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 로비하고 하는 걸 갖다 복귀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보고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데 네. 우리는 회사에서 보고하면 보고를 받은 사람이 살펴보고 결제를 다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종교에서 보고도 그렇지만 통일교의 특히 보고는 다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이 많으신 총재께서 알았어라고 하는 걸 보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건지 다 하놓고서 보고를 드린 건지 이런 게 애매하거든요. 이걸 이제 특검이 밝혀내는데 증거들을 다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윤영호 씨가 세계본부장과 다른 협회장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권력을 누리면서 네. 틀림없이 선교 목적의 자금들을 엉뚱한 곳에 썼다라는 횡령 혐의를 통일교 내부에서 받으면서 해임되잖아요. 네. 해임된 것을 다시 윤영호 입장에서는 복귀를 하려니까 더 마음이 조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뭐 메콩강에다가 뭐에다가 로비할 게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그 중에 하나는 좀 성공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좀 다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서 통일교 내부에 그동안 시끌벅적했던 게 있는데 자 윤영호 입장에서는 네. 다 터트려버려. 아. 다 터트려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짝 터트렸는데 네. 얘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오. 갑자기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민주당까지 난리가 나왔고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특검을 따로 하자 아니다 종합특검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네. 거기다 이제 기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 사람 이름도 나오고 저 사람 보니까 대한민국에 안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쭉. 근데 문제는 네. 윤영호 입장이라면 자, 요 정도로 살짝 하면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깜짝 놀라갖고 나를 갖다 어떻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면서 이쪽에서도 죽일 놈이 되고 저쪽에서도 죽일 놈이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자, 또 하나. 아내가 재정국장이라 지출결에서 팍팍 끊으면서 뭔가 썼는데 만약에 네. 정말 자기가 횡령한 돈이라든가 허투루 쓴 돈이 하나둘 나오면은 처벌해서 이제 자기의 추징금이 늘어나는 거죠. 네. 횡령했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물어내야 되는 돈이죠. 그리고 횡령은 횡령대로 또 형량이 더 붙어. 아, 네, 네. 야, 그러면 내가 로비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선거와 관련돼서 정당법 위반 때문에 처벌을 받고 형량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배임과 횡령이 마구 얹어지면 돈은 돈대로 물어내라 그럴 것이고 네. 형량은 형량대로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말을 바꾸는 이유가 갑자기 말을 안 하잖아요. 예, 맞아요. 왜 말을 안 하는가? 터트려 놓고 진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다 다시 되돌아와갖고 나를 갖다가 덮어 누르면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요새는 말을 또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영호의 말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자기도 헷갈리나 봐요, 지금. 어떤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될지. 왜냐하면 네. 이걸 이제 한자말로 치면 모사, 제인, 성사, 제천. 일을 꾸미는 건 자기가 하는 거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늘에 달린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은 이렇게 가고 요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역사가 갑자기 확 뒤집히고 하면 이제 겁나는 거죠. 야, 이게 그러나 이럴 땐 또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자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네. 또 죽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복귀를 하려고 살아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이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할 생각이 있으면 또 여기 내부적인 문제를 또 다 터트려서는 안 되는 그렇죠. 딜레마도 있잖아요. 아니, 통일교를 완전히 돌아가려면. 무너뜨린 인간인데 이렇게 네. 되면 자기가 갈 곳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참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것 같고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고. 이래서 정치가 재밌는 거죠. 네, 이 와중에 이제 19일 날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의 목표로 보이는 대목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 뭐 청와대 보좌진 입성, 뭐 국회의원 공천권,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이 통일교 대륙회장 회의록에 네. 이제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아니, 무슨 약간 대권까지 뭐 이런 회의록에는 지금 2027년까지 가면은 대권의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특검에서 전해지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대륙회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회장은 대륙별로 있는 거예요. 한국,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 실무를 갖다 꾸려나가는 사무국장 같은 게 이제 협회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대륙회의에서 이제 있었다는 것이고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네네. 뇌물만 줘갖고 하기에는 힘들어. 뇌물을 다 주고 나면 그 자식이 그 인간이 그 자식. 이제 통일교 측 입장에서 뇌물을 잔뜩 줬는데 그 인간이 배신을 때려. 뇌물을 잔뜩 주고 왔는데 선거에서 떨어져갖고 낙선해갖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 뇌물을 잔뜩 매겨놨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기독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뭔가 맨날 뭐 국가조찬기도회 부르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고 뭐 구국기도회, 뭐 나라 사랑 기도회를 맨날 열어갖고 정치인들 불러갖고 인사시키고 악수하고 다 했는데 네.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남은 게 없어 항상. 예. 이게 행사교회예요. 통일교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 행사교회 사람들을 막 열광시키고 막 폰만 잡았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인원과 돈을 가지면 그냥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면 되지. 오.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광훈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기독교도 뚫고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기독교가 그렇게 나서니까 쟤들도 뚫는데 우리가 못 뚫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통일교도 가정당을 만들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가정당 한번 찾아보시나. 가정당. 가정당.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정당으로 밀고 들어갔죠. 그 불교에서도 전체적인 불교 조직이 나선 건 아니지만 이상한 당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로비를 하는데 그냥 잘 봐달라고 로비하는 게 아니라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청와대 보좌관도 들어가고 행정관 자리도 노려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좀 하면서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라고 하는 꿈을 갖는 거죠. 네. 이제 그 나름대로의 비전이 여기에 담. 그러다 보면 막 국회의원 한두 명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특검에서 또 다른 메시지도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통일교 원로 인사인 윤모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1년도 연말 정도에 나눈 메시지인데 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오늘 미팅 잘 되면 Y와의 만남이 90능선으로 가까워진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에 도움 주겠다 하면 된다. 도움에 비례해서 전국구나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Y가 뭐 윤석열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긴 한데요. 그렇죠. 좀 애매해요. 네. Y라고만 표현하니까 자. 근데 Y자 들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별로 또 떠오르는. 죄다 윤 씨여가지고 저도 윤 씨인데 저희 대표님도 윤 씨고요. 그래요? 아니면 유 씨일 수도 있고 Y 참 염 씨도 가능한가? Y면 아무튼 네. 통일교의 원로하고 젊은 윤세계 본부장하고 이제 나눈 이제 대화인 거죠. 네. 잘만 되면 Y와의 만남이 90능선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전국구를 하나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네. 결국 가정당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던 게 안 풀린 거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든 그럼 보좌관 행정관에도 막 집어넣어봐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무렵에 통일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란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을 이때쯤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통일교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 이제 한학자 총재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을 직접 상대해 가지고 네. 좀 도와주셔. 이런 거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학자 총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윤영호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학자 총재한테 사후 보고를 해 가면서 혼자서 밀고 나가는 중인 건지 네. 요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야.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이제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윤과 통일교는 얼마나 가까웠을까를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네. 통일교는 묘한 게 박정희 정부하고 너무 친했고 그다음에 7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북한하고 자꾸 만나면서 전두환 정부 때는 어느 정도 약간 소강 상태 이렇게 넘어왔어요. 네. 노태우 정부 때는 노태우 정부가 알아서 이제 북방 정책을 막 추진해 가니까 거기에 이제 얹어가지고 자기네들도 좀 붐이 일다가 나중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는 네.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직접 막 교섭을 시작하면서 네. 할 때는 저 정부에 붙는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근데 문 정부께 완전히 실패를 했잖아요. 네. 트럼프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까지는 됐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감정적으로 틀어지니까 통일교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완전히 우리가 잘못 잡은 거 아닐까? 문정부가 아니라 윤을 잡아야 되나? 문정부의 후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민주당의 누구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고민거리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문정부의 신임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윤을 붙잡고 싶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하면서 90%뭐 구분응선을 넘는 중이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학자 총재, 예. 그러니까 참 어머님이 이제 그쪽을 선택했다, 뭐 이제 이런 진술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진짜, 예, 요거 종교 회산 가능한지 어떻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을 곧 말씀드릴 텐데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맛집, 국밥 맛집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 아직도 계시죠? 네, 요것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61님 아직 계시죠? 네. 네, 남도 국밥 맛집 질문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오늘 또 광고 하나 더 할 부분은 클라우드입니다. 요즘 또 이게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할지 많이들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대인은 모든 순간을 디지털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최근 IT 서비스의 보안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불안해서 직접 저장 장치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42테이프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각각 암호화해 저장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중앙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지 않고 사용자 단위로 암호화하여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지금 모닝 엔터 특별 프로모션으로 1TB를 월 3,900원에 단돈 3,9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창에서 모닝 엔터를 입력하시면요. 한 달 무료 체험도 하실 수 있고 특별가 적용 3,900원 적용 가능합니다. 무료 체험 중 언제든 취소하시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 동영상, 문서 등 여러 형태로 핸드폰, 메모리 카드, 클라우드 등 여기저기 흩어져서 저장하고 계실 텐데요. 42테이프는 대용량을 지원하면서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백업 용도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계속 쓰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평생 요금제로 전환하면 단 한 번의 결제로 추가 비용 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단 한 번의 결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평생 안전한 차세대 클라우드 스토리지 42테이프. 지금 42테이프.com으로 접속하시고 결제 화면에서 모닝 엔터를 입력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 자, 그래서 네. 42테이프 사장님 꼭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서 네. 네이버. 42 테이프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온다. 네. 네이버나 이런 그 창에서 42 테이프 검색만 하시면은 바로 이제 홈페이지 주소 뜨거든요. 이제 나중에 결제하실 때 이제 입력 창에다가 모닝 엔터만 입력해 주시면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통일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특검도, 뭐 국힘이랑 지금 개혁신당에서 지금 특검 발의한다고 하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당도 지금, 그러니까 약간은 뭐 지금은 미온적이지만 뭐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해산이 가능합니까? 네, 설명드릴 수 있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일본은 종교법인법이 있어요. 종교법인법에 의해서 모든 종교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법인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국가가 관리를 하다가 네. 본래 법인을 허락해준 그 정관의 목적대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벌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법인 해산하는 거죠. 네. 그 법인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사고 팔고 그다음에 뭐 상속을 하고 이 복잡한 법적 관계에서의 어떤 법적 자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 종교 행위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법인의 해산이지 종교 법인의 해산과 종교 행위에 대한 강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자,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든 그건 마음대로 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예, 있으니까. 종교 법인으로서 활동은 못 하는 거죠. 네. 그게 일본 통일교 같은 경우 1월이나 2월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법원 재판이 그때 끝나니까 네. 일본은 고등법원 재판 끝나면 대법원 재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산 관리인이 가서 통일교 재산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 통일교 재산을 묶어놓고 공공의 관리인이 가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줄 돈을 갖다 이제 계산하는 거죠. 네. 지금은 지금은 통일교가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변호사 그룹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일교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물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건 통일교의 나름대로의 작전이고. 음. 자, 그럼 한국으로 넘어오자. 네.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죠. 한국은 종교 단체들이 법인으로 등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건도 사고 팔고 부동산도 사고 팔고 교회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한데 아무것도 등기가 안 돼 있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법인에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교회나 사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아마도 비등기 사단법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종교 행위를 하는 집단은 사단으로 가고 네. 그 종교 집단이 재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 같은 걸 하거나 행사를 크게 벌이고 하려면 네. 재단법인이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근데 대한민국 실정상 그렇게 하면은 당국의 감독과 통제가 들어가니까 싫어서 비법인 사단법인, 비법인 재단법인 뭐 이런 식으로 아, 뭐 되게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네. 비법인 정식 사단. 법인 등기를 안 하는데 당국으로부터 신고는 해서 네. 약간의 통제를 받으면서 필요한 것만 받아 쓰는 것. 그 필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등기 번호, 그다음에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 납부 번호. 네. 이 두 가지는 해야 될 것들이니까.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비법인인데 비법인 사단인데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대신 세금과 나름대로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해서는 교회 같은 경우 부동산 네.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교회 있죠. 건물. 네. 그러니까 그걸 특별한 사람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하자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예. 내 이름으로 되니까 내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막 네. 서로 막 분쟁이 근데 이제 날 수 있으니까. 대단히 그럼 교회 재산은 도대체 무슨 재산이에요? 누구 재산이에요? 그런데 교회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정확한 명칭으로는 네.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총유 재산. 총유? 예. 뭐 예를 들면 네. 통일교는 뭐 일단 좀 지켜놓고 교회로 설명을 하면 네, 네. 교회 100명이 모여 있어요. 100명의 재산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교회 이거 안 다닐 거야. 이사 갔어. 딴 데로 갈래. 이렇게 가면
100분의 1을 떼가지고 갈까요? 아유, 안 되잖아요. 아니죠. 네.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것. 그래서 총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 아유, 그래요. 그래서 총유구나. 그 총유 네. 전체가 갖고 있는 재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분이 있어서 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부동산 등기번호와 세금번호는 비등록, 비법인 사단이거나 비법인 재단이라도 갖고 네.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통일교로 다시 넘어와서 통일교가 뭐뭐를 등록을 했고 뭐뭐를 등록 안 했는데 뭐뭐 번호를 갖고 있는가를 일단 쭉 조사를 할 수 있죠. 네. 정부가 정말 통일교가 정치자금이나 그다음에 정당법이나 각종 횡령 무슨 뭐 로비 등과 관련해서 많은 죄를 지어서 이건 종교 단체로서 존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종교 행위를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일본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교 법인으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다 금한다라고 하면은 네. 통일교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어. 네. 예를 들면 세금을 내던 세금 납부 번호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행위는 주로 사단이 하고 사단법인이 하고 네. 종교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벌일 때는 재단으로 바꿔 갖고 하는데 이 재단들은 등기가 되게 돼 있어요. 등기를 안 하면 뭐 일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도 통일교가 있고 통일재단이 있어가지고 그 통일재단이 여러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재단의 허가를 취소해버릴까? 예,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건 가능한가? 음. 뭐 취소는 가능한데 네. 또 이것도 법원에 가서 예, 또 헌법재판소로 가서 사유재산을 마구 취소할 수 있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거기서 복잡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흥미진진한 문제입니다. 자, 등기는 안 돼 있으니 등기를 없애버리겠다. 안 했는데 뭘 없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산은 지금 힘들다. 네, 네. 법인 종교단체는 해산해버릴까 보다 했는데 법인으로 등기도 안 했는데 해산은. 그러나 비등기 사단으로서 주어졌던 몇 개의 권리나 예, 어떤 특징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회수해갖고 어렵게 만들어 버릴까 보다. 제재 정도? 예, 그 정도. 네. 아니면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진짜 등록한 법인들, 네. 사단법인, 재단법인들을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요. 본교가 잘못했는데요. 네. 본교가 애당초 허가받은 것을 안 하고 엉뚱한 반사회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본교가 하는 사업의 밑받침이 다 니들이 번 돈이고 니들이 하는 거니까 같이 어차피 해산돼야 돼 하면서 다만 본교는 등기가 안 돼 있고 니들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니들만 해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군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이제 뭐 해산시키기도 했잖아요. 근데 일단 그건 일본이랑 한국이랑 다른 상황에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이다. 네. 그렇군요. 해산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이제 입장이 다른 것이고 네. 그 지금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네. 나름대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동무 파트에서 열심히 이제 검토를 하고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행안부라든가 여러 가지 법인을 관장하는 부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네.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종무부가 문체부 산하군요. 예, 문체부에 종무국이 있고 종무국은 종교만 관리하는 거니까 네. 법인의 문제는 민법을 따져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니까 이제 행안부라든가 이쪽으로 다시 나와야죠. 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또 풀어갈지 네. 한번 또 그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남도 맛집, 국밥 맛집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요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남도는 뭐예요? 남도 전라남도의 그 호남. 거기에는 국밥집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네. 순천에 가서 네. 그 순천에 가면 웃장 아랫장이 있어요. 시장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가면은 국밥 골목이 있습니다. 네. 국밥 골목에 가서 자기 집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집을 쓱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네. 광주에 간다면은 국밥이라기보다는 오리탕을 오리탕? 오리탕. 오. 광주의 오리탕이 유명하죠. 광주의 오리탕. 예, 광주 오리탕도 있고
뭐 여수로 건너가면 또 여수는 또 짱뚱어탕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탕인들이 많이 있군요. 국밥 말고도. 그다음에 뭐 순대는 어디 가나 있으니까 순대는 아마 국밥 얘기가 나왔으니까 순대국밥 하면은 이제 세 군데죠. 배감. 오. 그다음에 배감은 이제 안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유관순 열사의 그 아우네 병천 순대가 있고. 예, 순대. 네네. 예. 그래서 왜 거기에 그런 게 있냐면 거기가 도축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돼지를 잡고 나서 부산물을 구하기 쉬우니까 그걸 이제 순대국밥이 유명해진 거고 사실은 제가 제일 즐기는 거는 그 아래로 싹 내려가면 네. 충북 옥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옥산. 네, 저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거. 옥산 순대라는 네, 데서 옥산 그리고 순대. 경기도 안성의 배감 순대, 충남 병천의 병천 순대, 아운의 병천 순대, 충북 옥산의 옥산 순대하고 이게 순대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네네네. 그런 게 있고. 근데 거기까지 못 내려가요라고 하면은 뭐 서울의 농민 배감 농민 순대도 있고 뭐 화목 순대라고 여의도에도 네, 있고 네. 예. 유명한 순대국밥집 줄 서서 번호표 받으면 몇십 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순대. 또 네. 사실 국밥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국밥은 경상도 국밥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남도가 아니라? 남도는 뭐 남도는 웬만한 국밥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산의 돼지국밥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부산의 돼지국밥은 저는 사실은 네. 범일동 할매국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새로운 범일동, 신흥 맞아. 강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네. 입맛이 좀 더 깔끔하고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바뀌니까 네.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국밥들도 많이 나와서 돼지국밥. 근데 이제 돼지국밥은 경계를 나누면 네. 대충 부산 조금 위를 기준으로 해서 밀양, 경주, 포항은 이게 뼈를 많이 씁니다. 사골을. 그리고 뿌옇죠, 국물. 부산으로 가면은 삼겹살 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면 국물이 맑아요. 맑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네. 경상도 대구 쪽으로 올라오면 더 올라오면 순대국밥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다 생겼지만 네, 네, 네. 옛날에는 순대에 경계선이 있었어요. 오. 경주, 포항쯤이 경계선입니다. 그랬어요. 오. 대구 쪽으로 올라오면 따로 국밥이 있고 그다음에 소고기 국밥. 네. 그냥 기름 빨갛게 떠갖고 그냥 대파 숭숭숭숭 썰어가지고 국밥. 아, 너무 배고파 지금 막 꼬르륵 거리고 근데 있어요. 대구 쪽이 왜 네. 대파를 많이 쓰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을 때 네. 일본 파를 대구 낙동강 근처 모래밭 쪽에 많이 심었어요. 네. 그게 대파 산지예요. 그래서 육개장이 대구 쪽에 있는 거예요. 대파를 쓰는 육개장, 따로 국밥, 네. 소고기 국밥에 그 대파를 잔뜩 넣은 그 뻘건 국밥이 네. 그래서 대구 쪽에 있는 거죠. 아, 네. 아, 지금 뭐 국밥 얘기하니까 다들 댓글을 엄청 달아주시고 계신데. 이제서야 댓글 난단 이제서야, 말입니까? 네. 신명철님, 오리는 나주 통일교 때는 아닙니까? 안 오리는 나주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나주는 뭐 하얀 곰탕. 하얀 나주 곰탕. 하얀 나주는 집이죠. 곰탕이지. 네. 하얀 집. 하얀 네네. 집 줄 많이 네. 씁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네. 저는 피순댓국을 좋아하는데 네. 피순댓국? 잘 몰라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넣고 피냄새가 예. 그건 제가 좀 힘들 예.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전쟁터의 냄새가 확 나는 듯한. 근데 중요한 거는 유명한 집을 찾잖아요. 네. 가면 줄이 있어요. 그 줄을 갖다 다 해. 그냥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곳. 항상 세컨하우스가 중요합니다. 예. 옆집. 옆집. 그거 말고 실제로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현지인 맛집. 예. 저도 광장시장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에다 일본인들에다가 러시아 사람에다 막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기다려야 돼. 저는 신진시장으로 건너갑니다. 옆에. 신진시장 종로 광장 5가의 아니라. 광장시장 말고 종로 6가의 신진시장이 유명한 네. 닭 한 마리, 곱창 골목, 그다음에 생선구이 골목, 거기.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신진시장의 예. 그 맛집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세컨하우스가 중요합니다. 세컨하우스 이건 진짜 중요하다.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맛집은 가고 싶지만 줄 서는 거 너무 싫거든요. 오늘 시간이 나시면 제가 그러면 네. 물레동의 고등어 김치찜집으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물레동 고등어 김치찜. 그냥 네. 할머니가 정말 끓여주시는 그 우와. 옛날 맛 그대로. 오, 상호 공개 가능한가요? 뭐,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아닙니다. 상호는 네, 네. 간단합니다. 네, 상호는 이름 자체가 소문난 식당입니다. 소문난 식당 물레동. 예. 만약에 야. 소문난 식당이 줄이 너무 길다 그러면 네. 그 밑에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칼국수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너무 즐거운 나. 맛집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교에 대해서 뭐, 사실 너무 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예. 뭐, 완전 정복이라는 건 좀 오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좀 예, 현안과 그다음에 엮어가지고 한국 이야기를 통일교가 드리려고 어떻게 될 해요. 건가는 아마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한 번 더 모시고 네, 오늘 못다한 또 신진 시장 이야기까지 해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12월 22일 모닝 엔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뵐게요. 안녕.